산업경영공학과 투자공학 맛보기 강좌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교수들은 보통 방학을 바쁘게 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게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좀 그렇다.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게 방학은 놀지 뭐 이런 얘기로 오해를 받는 게 좀 기분이 안 좋다. 약간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죠. 실제로 제 주위에 그 있는 사람들이 저랑 이제 꽤 오래 알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우리가 남의 인생에 그렇게 그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은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큰 관심이 없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내가 방학에 이렇게 보낸다 뭐 이런 일정들이 있다라고 해도 그건 다 잊어버리고, 기본적으로 야 너 선생님이니까 방학에 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본인에게도 그런데 친한 친구와 얘기를 했을 때 제 가족들, 제 아내나 제 부모님의 지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아내도 뭐 직장을 다닐 때 좋으시겠다 이제 방학하면 남편분 쉬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오해들이 좀 타파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무슨 잘못된 일을 하느라고 뭐 나머지 공부처럼 나머지 일을 하느라고 학교에 계속 가거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라서 학교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직장이에요. 저한테는 학교가 저한테는 회사입니다. 회사 직장이죠. 보통 우리가 그냥 편의상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유가 있으면 이제 교수라는 그 직업의 특성상 사유가 있으면 공간에 상관없이 여러 군데에서 업무를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직장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요런 좀 오해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제도화돼서 뭐 모든 선생님은 항상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이후에 퇴근해라. 뭐 그래도 뭐 실질 근무 시간은 뭐 제가 지금 근무하는 시간보다 짧아지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법제화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유동성이 좀 있는 편이 제가 선택한 이 직업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는 걸 바라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노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역시 기분은 좋지 않다. 뭐 그런 거고요. 또 당연히 그런 게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닌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도 이 얘기를 한 근한 10년 가까이 이제 9년째 8년째 9년째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학기 말에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성적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나 뭐 할 때, 그래 방학에 뭐 할 거니 뭐 할 거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 재밌는 일 생기면 좀 찾아와서 알려줘, 너의 경험을 좀 들려줘, 재미있겠다. 그래서 교수님 그럼 언제 학교 오세요? 뭐라고? 난 늘 학교에 와. 월화수목금 늘 학교에 있으니까 언제든 학교에 매일 오세요?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방학에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뭐 익히 알고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과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정도는 좀 막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 혹은 내가 뭘 물어보고 싶은 그런 대상이 교수님인데 그분이 학교에 계실까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출장을 가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연락을 하고 학교에 오는 건 필요하지만, 방학인데 괜히 내가 찾아가면 방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절대 없다. 요 얘기를 좀 강조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좀 쓸데없는 말이 길어지죠? 네, 맛보기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투자공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야 될 거냐? 늘 이제 학기마다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저의 시작점은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목 이름을 들으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 돈? 이거 부자 되는 건가? 부자가 되고 싶니? 돈을 벌고 싶니?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네,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뭐 그냥 뭐 보통은 4학년에 전공 학점 채워야 돼서 듣는 경우가 많겠지만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뭐 금융이 어쩌고 뭐 주식 투자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관심이 없는 경우도 좀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학점 채우려고 듣는 경우에도 좀 제 입장에서 좀 저기하긴 한데, 뭘 좀 알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서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도 제 입장에서 좀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왼쪽이 되게 전설적인 차트 분석, 차트 매매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뭐 저는 개별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트레이더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식에는 큰 관심을 별로 안 두는 쪽이었기 때문에 뭐 제 경험이 일천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차트를 읽는다,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비웃으려고 만든 거예요. 이런 식의 뭐 그림, 검정고무신 기형이 차트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그림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과거의 그 차트가 예를 들면은 여기까지 존재를 했는데 야 그럼 기영이 머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지, 기영이가 손을 올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올라갈 거다라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다. 그럼 이제 올라간다. 으아 올라갔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림을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요즘 학생들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보면은 인터넷에 정보가 워낙 많고 잘 정리돼 있어서 이건 당연히 이제 웃어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제가 이런 걸 본다면 오른쪽에 우리 민정이 누나처럼 누나는 아니지만 아무튼 김민정 배우처럼 하지마 아무것도 라는 말을 하게 되겠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상황이죠. 모르는 학생도 또 안다면 아는 학생도 특히나 잘 모르는 잘못 알고 있는 학생도 다들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과목을 들을 텐데 공통점은 뭐냐면 잘 아는 학생은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은 뭐가 뭔지를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 중에 몇 개만 볼까요? 니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케이. 니케이.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와요. 일본 주가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 증권시장 거래소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일본에 이제 오사카 거래소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니케이 지수를 우리가 참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물론 종합주가 지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코스피 200을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이라는 게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미국 같으면은 네 뭐가 있죠? NYSE가 있고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 지수로는 S&P 500이 있습니다. S&P 500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만드는 500란 뜻입니다. 500개를 뽑아서 우리는 코스피는 200개를 뽑아서 하는데
S&P는 500개를 뽑아서 하죠. 그리고 코스닥이 나스닥을 본따 만든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보이죠? 나스닥. NYSE라는 것도 보이고. 반대로 또 이제 채권 쪽을 보면은 은행 기관끼리 돈을 서로 채권으로 빌리는 리보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간 이자율이란 얘기고요. 또 사회 현상으로 보면은 MBS로부터 모기지론을 통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도 있습니다. 더 넓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대출, 주식, 증권, 금리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냥 한 줄짜리 사전 정의 정도만 아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투자의 세계, 투자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산업공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산업공학을 한다라면은 산업공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인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다 다루려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마 앞으로 여러 번 얘기할 텐데, 이거 각각을 하나씩 뜯으면 다 과목이 하나씩 돼요. 제가 그만큼 가르칠 역량도 안 되거니와 우리 학과가 그렇게까지 여기에 문제를 다양하게 다루면서 과목을 할애하기도 좀, 특히 학부 수준에서는 좀 버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초점을 하나 찾아서 그걸 위주로 공부하면서 제반, 일반 상식, 필요한 개념들도 좀 공부를 하자.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교과목에서 하려는 것, 초점을 맞추려는 거는 산업공학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항상 이게 산업공학의 고민이거든요. 그럼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뭘 활용하냐면 숫자, 통계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금융상품이 얼마나 비싸야 되는가, 어떤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해야 되는가, 혹은 판매가 가능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가치평가라고 합니다. 그럼 금융상품의 가치평가라는 게 이 교과목의 가장 큰 목표인데,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뭐 이론적, 개념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따지자면 끝도 없지만 아주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상품의 가치평가니까 금융상품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쉬운 접근법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하고, 그게 뭐며 어떻게 되며 뭐 좀 찾아도 보고 그런 과제도 내고 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의 가치평가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가치평가는 또 뭐지? 가치평가라는 게 뭐야? 뭐 저기 오마의 현인 우리 형님 버크셔 해소의 그 소유주이신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가치 투자, 뭐 그 얘기인가? 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어떤 금융상품이 주어졌을 때 요런 구조로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를 봤을 때 딱지가 안 붙어 있어요. 가격표가 안 붙어 있다면 얘를 내가 얼마 주고 사면은 적절할 것인가? 혹은 중고차 시장에 갔는데 2년 5만 킬로 탄 아반떼가 나와 있는데 풀옵션으로 얘를 얼마를 주고 사야 될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준이 없으면 내가 이게 비싸게 산 건지 싸게 산 건지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가치평가를 하기 위한 요소는 뭐고, 공식은 뭐고, 계산 절차는 뭐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배워볼 겁니다. 왜 필요함? 앞에서 중고차 얘기도 했지만 어떤 물건을 우리가 거래를 한다는 건 내가 산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판다는 거고.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사야 되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게 서로 적절한, 내가 생각했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적절한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고 팔겠다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 바로 가치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했는지 1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맛보기 강의고 강의 소개인데 벌써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거나 괴로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걸 조금 좀 나눠서 쉽게 얘기를 하자면, 가치평가를 할 때 고려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금융상품이라는 게 서로서로 약속을 해서 어떤 돈의 현금의 흐름이 어떤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를 정한 거거든요. 돈을 빌린 사람은 야, 내가 돈 빌려갈게, 1년 후에 너에게 얼마를 뭐 만나서 혹은 계좌이체로 돌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게 금융상품이에요. 그런 게 금융상품입니다. 그런 금융상품에 어떤 요소가 방금 들어갔는지를 되새겨보면 언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요. 요게 이제 좀 별도의 문제인데 얼마나 확실히도 들어갑니다. 얘가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좀 곤란해지잖아요. 많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적정 가치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럼 모든 금융상품에 다 쓸 수 있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걸 적용하고 공부를 하려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를 몇 가지 볼 겁니다. 채권, 주식, 뭐 이건 기본이죠. 우리가 보통 증권이라고 부르는 거, 주식. 그 다음 파생상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치평가 방법들을 알아볼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생상품 관련된 투자를 한다면 하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 아마 계속 얘기를 할 텐데, 특히나 이 수업에서 알려주는 기본 개념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학생들이 뭐 쉽네, 완벽히 이해했어, 뭐 이딴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고요. 이해 못했고요.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범위가 아주 넓지는 않다는 얘기를 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 뉴스 같은 것들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제 금융상품을 이제 폭넓게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는 경제 관련 개념들, 특히 이제 금융시장, 투자시장에 관련된 개념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일반 놈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작년에는 좀 심했고 올해는 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만은 상승세가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래서 금리가 뭐고 환율에 따라서 또 움직인다 그러는데 환율은 또 뭐며, 기준금리의 뭐 빅스텝, 스몰스텝은 또 뭐고,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베이비 스텝은 뭐며, 뭐 이런 얘기를 좀 알면 좋겠고요. 또 금리랑 함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함께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따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이 환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작년 같으면 엄청나게 올랐었죠. 1326원까지 1400원 직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얼마죠?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 순간 얼마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1273원이네요. 네, 많이 내렸네요. 작년 연말부터 좀 확 내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이제 급락하기 시작해서 올해 다시 올랐다가 이제 어느 정도 1300선 근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1326원이었고 작년 연말 11월?
뭐 그럴 때는 그래프 보니까 9월이네요. 일단 1400이 넘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내려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1100에서 1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1270원이니까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 딸처럼 여러분들이 재미없다는 표정을 이미 지을 수도 있긴 한데요. 네. 개념들은 이렇게 알아볼 거고 실습은 좀 재밌는 걸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상 투자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게 좀 막혀 있어서 HTS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그냥 지수만 찍어라 뭐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도 해보고 뭐 주가 지수나 뭐 이런 것들 예측도 해보고 뭐 그런 좀 재밌는 과제도 내볼까 합니다. 실습이랑. 이건 모든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실라부스 플러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 해야 되는 과제들을 요약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질의응답에 대한 것도 따로 이렇게 요약해서 제공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 다가와서 억세스해서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 메일로 해도 되고 카카오톡으로 해도 되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해도 되고 유튜브로 해도 되고 뭐 어디로 댓글을 달거나 저를 컨택해도 좋습니다. 전화나 줌은 더 좋고요. 직접 찾아오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디든 선택을 해서 저와 의견을 좀 많이 나누고 이런 것들은 어려웠다 혹은 또 이런 건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교과목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쉬울 거라고 약속은 못하겠지만 배우는 재미가 있고 또 배우는 보람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좀 알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그래도 뭐라도 남겨갈 수 있는 그런 교과목으로 한 학기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강 신청 잘 생각해서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